안녕하십니까, 이진곤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라서 그런지요, 이 현 정권이 검찰이나 법원 알기를 아주 행랑하고 말듯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, 이런 느낌을 줍니다. 검찰이 수사를 하고요, 법원이 판단까지 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공소시효가 지난 그런 사건들,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엄명을 내립니다. 철저히 재조사하라고. 그래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? 없어요. 괜히 말이죠, 그렇게 무슨 피의자 혹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재조사를 하라 했던 그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그리고 청와대 자신의 참모들이 연루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.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 대통령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?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죠. 굉장히 불쾌해하기도 했고,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분의 기준은 뭐 분명하죠. 내 편 아니면 적이다 이거지. 내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다. 오직 기준이 그겁니다. 정권, 그러니까 정부 여당 뭐 또 그 지지 세력까지 포함하겠죠. 뭐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, 이걸 재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시도할 것 같습니다. 한 전 국무총리 사건이라는 것은 한신공영의 전 대표든 고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가 총리로 있을 때 그때 뇌물로 9억 원을 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죠. 이 사건은 2015년 8월 20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 전 총리는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날 바로 구속 수감되지 않았고요. 한 날 후에 이제 구속됐는데, 그날 한 전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와서 자신은 결백하다,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겠다, 뭐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이던 문 대통령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? 우리는 한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죠. 또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다, 이런 말도 했습니다. 이날 문 대표, 당시 대표는 이 당 소속 의원 한 20명하고 같이 대법원에 응원하러 가기까지 했습니다. 한 전 총리는 그 날 후에, 그러니까 24일 날 구속 수감되러 이제 거기 갔습니다. 구치소에 갔는데 구치소 앞에요, 참 요란스러웠답니다. 그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배웅식을 했다네요, 거기서. 그러니까 한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당당합니다, 울지 않겠습니다, 굴복하지 않겠습니다, 이렇게 기염을 토했고요. 또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새민년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울먹이면서 또 배웅을 했는데, 그 손에, 각각 손에 다 백합을 들고 서 있었답니다. 백합이라는 게 뭡니까?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.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서 복역하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순결하다고 한 겁니다.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제 2017년 8월 23일에 만기 출소하는데요, 그날도 보면 뭐 문희상, 이해찬 이런 민주당 의원들, 거기다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, 이렇게 해서 또 마중을 나갔습니다. 그 마중식입니까 그거는? 한 전 총리가 이렇게 형을 마쳤을 때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 있었죠.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,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디 가만히 있으려 하겠습니까?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죠, 갑자기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. 뉴스타파가 공개한 건데요, 그걸 보면 이제 고 한만호 씨가 자신은 검찰의 이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거죠. 허위 증언을 했다. 왜? 그 검찰이 말이죠, 증언하는데 그것을 암기하도록 그렇게 훈련까지 시켰다, 연습까지 시켰다, 이런 것을 이제 비망록에 적어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재판은 엉터리였다는 거죠. 다시 말하자면 한 전 총리는 검찰과 사법부,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권의 그 공안 정국의 희생양이었다,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제시하게 된 겁니다. 문 대통령은요, 이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당시에 대법원이 형 확정 판결을 내리니까 재심을 청구하겠다,
대법원 판결이 오판이라는 이의도 제기를 못하느냐 뭐 이러면서 아주 목소리를 높였거든요. 그랬던 대통령이니까 이번에 하는데 만약에 무슨 재조사 혹은 재심을 요청할 때 반대하고 나설 리가 없죠. 어쨌든 이제는 재심을 요청할 핑계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 비망록이라는 게요,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랍니다. 이게 당시에 이미 재판 때 그게 증거로 제출됐던 거라는 거예요. 검찰도 또 법원도 이걸 숙지하고 있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? 이 비망록이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그걸 지금 갑자기 또 꺼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다. 그러니까 그 재판은 잘못됐다 이거죠. 세상에 말이죠, 야당일 때는 이 사람들 검찰, 법원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한다고 그렇게 소리 질러대지 않았습니까? 근데 자기들이 정권 잡고 나서도 또 마찬가지예요. 자기들 휘하에 있는 검찰 보고 생사람 잡는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? 유난히 검찰에 대해서 두고 보라고 을러대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, 또 국회의원 당선자, 이 사람이 16일 페이스북에다가 한명숙 총리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만행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, 그러니까 17일에는 과거 한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그 영상을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진다고 말했습니다. 두고 보자 이거죠. 가만 안 둔다고. 그 말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, 이제 가만 안 두겠다고 했으니까 뭔가 버리거나 혹은 저지르겠죠. 문재인 정권 정말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. 일모도원이라고 하죠.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. 그런 처지죠.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. 그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. 그 맥락에서, 같은 맥락에서 한 전 총리 문제도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마음이 급하게 하면요, 무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. 그리고 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과시한 그런 정권들, 그런 권력자들, 끝이 좋았던 묘비 거의 없어요. 역사적으로도 보면.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.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.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